예, 시장이 반등이 오고 있지만 또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MTNW 김기수 어드바이저의 시장 전략을 좀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우리 열정적인 우리 김기수 어드바이저님. 일단 뉴욕 증시가 아주 오래 그전에도 이제 반등하다가 반등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영란은행의 그 조치에 따른 거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가 2%가량 반등했는데요. 연속성이 있을까요?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뭐 사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흘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어제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죠. 나스닥 기술적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8월 17일 날 조금 크게 할까요? 8월 17일 날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반등을 하다가 FOMC 회의 9월 21일 흐름 속에서 또 하락을 맞았습니다. 사실 FOMC 회의 이후에 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9월 0.75bp 인상과 또 11월 달과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1.25% 인상한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이 약세로 작용을 했는데, 그 하락 정도는 일정 정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상황이 사실은 영국의 통화가치 하락, 그죠?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 공포 흐름이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유럽 통화위기 공포 그 속에서 영국의 경제 전망치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하니까 사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건 경기 위축과 그리고 물가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자리 잡았었는데 강달러를 배경으로 한 이 통화 가치의 불안, 그러면서 디폴트 우려, 영국이 디폴트가 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런 통화 가치 불안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어제 이 달러화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모습인데, 이 지금 달러 인덱스 모습 보이시죠? 장대 빨간불이 났는데 미국은 이 빨간불이 하락이잖아요. 그죠? 거래량을 동반한 가운데에서 장대 음봉,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봉이 났습니다. 이렇다는 부분은 오늘 우리 시장 환율 부분은 아직도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 징후가 일정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1930년대 이후에 13번의 침체기가 있었을 때 평균 하락률이 32%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는 하락 부분이 일정 정도 왔다라고 봅니다. 단지 여기서 그럼 환율이 언제 꺾일 거냐 하는 부분이죠. 대규모 선진국가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금리가 미국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가졌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0.75bp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 그게 10월 14일 날 우리 금통위 흐름 부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10월 14일에 우리 시장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일정 정도 올리면 0.25bp 차이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원화 가치 하락 부분이 다소 주춤할 수 있는 배경 흐름을 함께 갖고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이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핵심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름대로 2달 연속 하락했었던 이 CPI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충격을 조금 더 받았었던 부분은 핵심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거든요. 이제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려면 결국은 거주 비용,
그죠? 거주 비용이 내려오려면 또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가 7%대로 올라가면서 집값이 20개 주에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결국 10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안정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흐름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절대적인 저평가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소 좀 이제 금리의 그 레벨 자체가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시장에서 이제 선반영 얼마 했느냐인데 미국 증시는 이제 얼추 반영했다고 보시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또 고민인 거죠. 역시나 이제 시장이 확신이 좀 없어요. 올라도 오늘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심리적 주식은 센티멘탈 부분과 펀더멘탈 부분이 있죠. 실적이 암만 좋아도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얼만큼 떨어졌으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코스피 영업이익 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수의 흐름은 어느 정도고 그 속에서 펀더멘탈 위치상 어느 부분까지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3, 4분기와 4, 4분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를 보게 되면 2010년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이 102조였어요. 올해 247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조대, 그동안 120조대의 2000포인트를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향후의 경기 전망이 안 좋은 상황 흐름으로 가더라도 올해 예상치가 작년에 242조고 올해 247조인데 지금 2200포인트 이하에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저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속에서 코스피에 의미 있는 저점 시에 PBR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종합주가지수가 이전 2008년 10월 27일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 PBR 0.81배, 0.81배가 891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 891포인트보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196, 2200포인트라고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물론 0.81배보다 높은 지금 2058포인트가 0.8배고 그리고 2316포인트가 0.9배니까 지금 0.86 뭐 요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위기만한 흐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핵전쟁이라고 하는 흐름 부분만 아니라면 지금은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2%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반등의 폭이 적습니까? 주식시장은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흐름이 작용을 하지요. 자, 수급의 흐름이 작용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지금 팬데믹 이후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어제 2,15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개인들의 신용이 반대 매물이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19조 5천억 부분 9월 6일 날 19조 5천억에서 지금 18조 5천억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경기 민감주부터 시작을 해서 고멀티플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지금 이 위치에서 반등할 때마다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섹터의 종목 부분도 나올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우리 시장이 10월 3일 휴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10월 9일 한글날 이후
또 휘장이죠. 한글날로. 그리고 중국 시장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경절 휘장입니다. 이제 이런 연휴 흐름 부분과 함께 놓여져 있다는 것도 개인들의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고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6천 계약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예. 이번 주 내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고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 개인들만 풋옵션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바닥은 더디게 만들어집니다. 네.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구복고 핑퐁 장세를 연출하면서 바닥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흐름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시황을 근거로 해서 섹터나 업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 2%대의 주식들의 반등,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이 반등을 세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경기 민감 섹터의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2230포인트 이하에서는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섹터를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그 속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순환 경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순환 경제의 핵심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그 주식들도 상당히 많은 폭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략의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오히려 내일 금요일 시장의 공략의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주식권 부분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만 기간 조정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섹터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문화, 콘텐츠 이쪽 부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있어서 하이브나 JYP나 또 SM, YG엔터 이 4사 이 콘텐츠, 문화 콘텐츠 쪽 엔터 쪽에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JYP 정도를 한번 공략의 포인트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그다음에 또 엔터 관련주 주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수의 시장 전략, MTNW 김기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